윤석열, 한동훈 둘이 쟁투하는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선거는 윤석열 간판이 아니라 한동훈 간판으로 바꿔서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래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어차피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현상은 아예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나서서 뭐 이렇게 그림을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선거는 되지 않을 거다. 한동훈 선거가 될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예요. 네, 차별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있어요. 김건희 특검, 제2 내가 통과시킬 거야. 네. 안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조치를 취하세요. 네.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가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제 그 장면, 네. 이상하다고 생각한 장면이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차별화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어떻게 반영되냐면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어요. 네. 왜냐? 이거는 그런 페이크로 정당 지지율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 이거는 그 개인을 평가했다기보다는 보수 쪽의 지지자들이 희망을 실을 미래 인물을 만났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트릭을 쓰냐면 계속해서 대권 후보 경쟁을 시켜요. 이재명 우리 대표랑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뭐 43대 41인가? 수치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둘이 지금 대권 후보 지지도를 물어요. 이게 트릭이에요, 트릭. 지금이 무슨 대선인가요? 총선이죠. 재밌는 것은 갤럽에서 그동안 하지 않던 여당 대표 직무평가, 야당 대표 직무평가를 하면서 한동훈은 50몇인데 뭐 이재명은 30몇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교를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악마화가 워낙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타격이 별로 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 이재명 대표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저는 이제 요새 며칠 져가지고 막 그 언론이랑 뭐 흔드는데 그것만 해도 속으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8개월을 온 가족이 당하는데 게다가 칼침 테러면 저는 그냥 다 그만두고 은퇴할 것 같아요. 은퇴한다. 무서워서라. 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단계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내면이. 그러니까 좀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야권 그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그 특검과 관련해서 총선 후 특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중앙일보인가요? 어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어요.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오보입니다. 오보다. 제가 확인했어요, 오늘. 오늘 우리 정치 테러 대책이 있어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한 거 오보입니다. 근데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짜 그 말한 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총선을 했어요. 이게 총선 의석수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뭐냐면 총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낙천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거기에 현역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말하자면 꼬장을 부릴 거다 이 얘기더라고. 핵심이.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의석을 160석 갖고 있고 뭐 다 합치면 여전히 과거가 180석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낙천한 분들이 20명이 오면 오히려 이게 통과가 쉽지 않냐. 그래서 총선 뒤로 미룬다. 그런데 중요한 거.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밀리거나 국힘이 이기면 이게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계산이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내일 모레 2월 1일 국회 열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쌍특검 중대재해처리법 처리해야 된다. 그거야 뭐 너무나 정략적이죠. 뭐 정략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윤재욱 대표 그 정략적이셔야죠. 그런데 그거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그거는 빨리 공천하기 전에 제의해서 그냥 그
통과 안 되게 하겠다 이 의도를 그냥 그렇죠. 얘기한 네. 거죠. 그럼 민주당이 그걸 받으면 네. 그 민주당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정략을 써야 되잖아요. 예. 전략을 써야죠. 전략을 써야 되는데 네. 언제 통과시키는 게 그럼 가장 좋은 거라고 보세요? 그냥 계산으로 보면 네. 그 민주당 공천이 덜 진행되고 예. 국민의힘 공천이 많이 진행돼서 낙천자가 막 발생했을 때 예. 혹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예. 예. 사실 이태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국무회의 의결됐다는 보도를 보고 네.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예, 이게 이태원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예, 그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특검법까지 같이 제의하면 좋겠어요. 네. 네, 아예 묶어서 하죠, 뭐 그죠? 네. 예. 이태원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예, 대장동. 대장동 세 개 한꺼번에 하시죠, 뭐. 새 특검으로 그냥 네. 새 특검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자라는 네. 대박이십니다. 네, 좋죠. 근데 참 답답한 게요.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막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싸우죠. 또 국회에서 민생 정말 이태원 특검법 같은 것까지도 그러니까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정치 권력이 특히 대통령 권력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예.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사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 많은 뉴스들을 봤는데 네. 전 세계에서 사람이 보행 중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집단적으로 사망한 사례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연들이 많고 원인이 많은데 그 원인조차 모르게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취하 자세입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그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길 텐데 이런 부분까지 이런 태도로 임하면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치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총선을 위하여 반윤연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 국민연대가 기준이다. 네,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결벽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예,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있지만 대표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럼 곧 입당 기자회견 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현주 의원하고 방송을 하도 많이 해서 네. 아니 서로 상대방으로 방송하셨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현주 의원님과 저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잘리게 돼요.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김부선 씨가 최민희 전 의원님을 저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본인을 마녀 사냥할 때 하는 것 같다. 뭐 제가 다 옮기긴 좀 어려운 네. 정도의 수준의 네. 글이어서 다 옮길 네. 수는 없고, 공천 받으려고 저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 김부선 씨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누구나 언론 자유가 있고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내지는 후보 모욕죄만 피하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관한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고 네. 예, 언론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용하게 예, 다 제소했습니다. 다 제소하셨어요? 네, 어제 했습니다. 하루 만에 예. 다 찾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언론은 삭제하겠다고 중재 취소해 주겠다고 연락 온 언론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고 예. 그 내용이 사실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지도
토론이 필요한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21개인가 25개 언론사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언론 중재 신청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언론 중재 신청을 하셨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당무 개입으로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관건 선거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약간 차이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누군가 사람을 찍어서 한 거니까 이거 완전히 공정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짜서 그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보내서 실제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그 자체가 당무 개입.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라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근데 정무적으로 이제 그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은 선거 전략으로 그게 좋은 수냐 민주당이 이를테면 이분들은 한 커플인데 이 두 분을 디커플링 시켜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편드는 것처럼 만드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비판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김용남 전 의원님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약간 입장차가 있다고 제가 뉴스공장에서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유불리는 그 유불리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지금 이 시점에 그냥 김용남 의원 의견이 그런 걸로 그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죠. 이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쑥스러운가? 막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질문이 막 당황하셨어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저는 그 윤석열 지금 정부 하에서 그 국민의힘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가 벌써 몇 번째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5번째입니다.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뿐만 아니라 문제 삼으려면 다 삼아야죠. 다 삼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유들을 민주당이 할 일은 하나씩 기록해야 되고 그것을 추후에 문제 삼을 거리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곽 변호사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요? 없습니까? 4월 10일에 국회 선거가 있습니다. 저를 꼭 종로구 후보로 만들어주시고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가 4년 전에 그 인터넷 검색량 1위였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1위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사람이 자천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 자신을 천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지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1시간 알바를 한 공로를 쳐주셔서 1시간 알바비로 꼭 거기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